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God bless you.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하나의 획을 가르는, 그러니까 시기를 구분하는 그런 인물일 수가 있겠다. 비록 바이든에게 패해가지고 내려갔지만 2년이 채 못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특별한 거다. 트럼프라는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건 이미 트럼프가 이미 돌아온 거랑 마찬가지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뽑아본다면 법무장관으로 내정이 된 매트 게츠라고 하는 플로리다 출신의 하원 의원, 그 사람을 특별히 이제 정말 트럼프다운 그런 인선이다. 게츠는 정말 트럼프의 열렬한 신봉자예요. 내정 소식을 딱 듣고 난 뒤에 매츠가 가장 먼저 했다는 얘기가, 야, 내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 명의 목을 좀 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매츠한테 주는 임무는 확실합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법무부를 뒤집어라. 트럼프는 법무부에 대해서 유감이 많아요. 지난번 4년 그 임기를 거치는 동안에 처음 2년 동안 법무부의 산하인 FBI 수사를 2년 동안 계속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탄핵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수사를 받았었고, 그래서 트럼프는 FBI에 대해서 유감이 되게 많죠. 그리고 그걸 이제 법무부가 사실상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같이 그런 작업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꺾어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임명했으니까 이제 가서 해야 될 역할이 이제 그 법무부 손보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이 사람으로 임명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퇴임해 있는 동안에 4개의 소송건에 걸려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활용했던 법무팀이 있거든요. 변호사 팀이죠. 이 변호사 팀에 있던 사람을 법무부의 간부로 같이 내정을,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법무부 수석 차관보, 트럼프가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자기 편을 드는 사람으로 법무부의 최고위층을 다 장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인준이 되고 그에 대해서 그동안에 가해졌던 4건의 형사소송권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리고 또 그 연장선에서 바이든 정부 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고위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보복이라는 것을 하려고 나설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아주 참 관심 깊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3가지 이슈를 이미 던져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하나 던졌고,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도 하나 이제 던진 게 있고, 그다음에 3번째로 이제 던져놓고 있는 게 북한과의 관계, 북한과의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트럼프의 관심 사항은 한국으로부터 몇십억 달러의 돈을 더 많이 받아낸다라고 하는데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한국으로부터 뭐 돈을 얼마를 더 받아냈다, 그것보다는 내가 한국의 평화를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에 이제 평화가 좀 진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트럼프로 봐가지고는 주한미군을 줄이든지 감축하든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거고, 굳이 그것 때문에 방위 분담금 이유로 갈등을 빚지 않아도 되고 하는 거니까 요 3가지를 이제 서로 이렇게 엮으면서 앞으로 그저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트럼프는 목표를 꽤 높게 잡아왔죠. 그러니까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라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압박은 계속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트럼프의 불만은 한국이 부자 나라면서 자기 안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거를 우리한테 맡겨놓고 있냐. 그러면서 뭐 돈도 제대로 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돈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돈으로 때려 막자, 이런 접근은 난 완전히 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작 보고 싶어하는, 트럼프가 정작 한국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경찰 노릇 이제 그만할 테니까 너네들 앞가림을 너네들이 좀 해달라. 거기에 적합한 어떤 모습을 자기는 보기를 이제 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지만 트럼프하고 대화가 제대로 될 거다.
우리가 이걸 흑과 백으로 이렇게만 이제 볼 필요가 없고, 또한 미군은 그동안에도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의 국력의 신장이 이제 되고 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여오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걸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게 28,500명이 있는 상태와 완전히 없어진 제로, 요게 그냥 요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지만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28,500명과 제로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동두천에 있는 한 5,000명 정도의 스트라이크 부대, 이런 병력이 만약에 순환을 중단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거 벌써 한 5,000명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육군은 뭐 빠져나가고 해공군만 계속 잔류한다, 뭐 이런 옵션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철수하고 군사고문단과 이제 연락하는 그 기능을 가진 부대만 일부 이제 남는다, 몇천 명만 남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28,500명과 0명 사이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한미 양국이 정말 이제 능력과 필요 이런 걸 비교를 해가면서 협의 결정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한국이 그러면 핵무장으로 이제 거기에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로서는 그러면 지금 미국의 핵우산이 아직까지도 있는, 그리고 약속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핵무장을 실제로 이제 하려고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토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핵무장을 하려면 농축이든지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전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핵 연료 조달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그 아닌 거죠, 그죠? 핵무장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 핵무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 문제를 다 극복해 나갈 각오가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명확한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에만 자꾸 이렇게 불을 지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그 북한과 대화하는데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친 적이 없어요. 뭐 선거 캠페인 할 때도 그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기존의 그 미국 정부의 정책과는 결이 조금 다른 얘기를 했죠. 그동안의 그 미국의 정책은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데 방점이 꽉 찍혀져 있었는데, 트럼프는 예를 들면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다. 트럼프로서는 이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조금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하고 대화를 터서 약간의 평화의 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트럼프로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연장선 상에서 김정은하고 만나는 것도 그냥 시간 문제일 것 같다. 4년 안에는 무언가 대북 정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거고, 중간 선거 이전에 무언가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던져놓은 네 가지 화두,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북한과의 이제 대화 재개, 이제 하나하나가 다 우리로 봐가지고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이기는 한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여기서 경찰로로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그동안에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우리의 역량이 커진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이제 방향을 하나의 그런 기회로 삼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게 이제 위기가 우리에게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한반도의 긴장을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평화를 진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트럼프가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